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현해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 운세입니다. 다른 채널에는 잘 보지는 않는데 제 채널에는 또 이런 매매나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많이 또 조회수도 나오기도 하고 많이 봐주시니까 그래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늘 또 이 영상을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또 이런 영상도 찍는 채널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회수 별로 좀 많이 나누어서 찍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 타로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영상 관심이 없더라도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상도 올라올 거고, 재밌게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반기 이제 부동산 관련 운세인데,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매수, 매입, 그리고 또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 살려고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하니까 재밌게 또 봐주시고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하반기의 부동산 운세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 2024년 하반기에 매매, 매수, 부동산 관련 운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 부동산 관련 운은 어떤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카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파는 운 자체가 좀 좋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들이기에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멀리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는 부분들,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는 게 좋고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파이브 컵이라는 카드라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들였을 때 좀 후회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 뭔가 사들이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이 하반기는 시기적으로 좀 신중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매매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쉬웠던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라는 타이밍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후회가 되는 시기들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게 또 때로는 타이밍을 놓쳐서 팔 수 있을 때 안 팔았고 못 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겪었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고요.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여유가 좀 생기는 하반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팔게 되는 부분에서는 여유를 가져도 좋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차라는 카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좀 정리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차 카드는 이동적으로 나오면 또 이제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동적인 운세를 또 보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매매라는 것은 또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팔고 새로 내가 갈 곳을 찾게 되거나 팔고 정리가 되는 운이 있다, 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장의 카드로 보이는 부분으로는 매수에 대한 운은 좀 약하거나 매입하는 시기는 이 하반기 때 다음 카드들을 좀 더 보면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팔게 되는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운이 좀 잘 따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은 더 이른 시기에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도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는 시기들이 결코 뭔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하반기 때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팔아봐도 좋을 것 같다. 뭐 또 세입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도 같이 한번 이어서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카드들을 보니까 파는 운은 있죠, 확실하게도. 근데 파는 운은 있는데 사들이거나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세븐 소드라는 카드가 결국에는 이 파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가 생길 수가 있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따를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카드들은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러든 저러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이사를 서두르지 말아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부분들, 매입이 되고 매수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될 하반기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 연말쯤까지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컵이고요. 이런 에이스 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들이고 싶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을 찾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매매적으로는 사람적으로 좀 들어오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앞에 놨던 전차 카드랑 같이 봐도 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부동산적으로는 많이 또 질문을 받는데, 이게 좀 보러 오는 사람도 아예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하반기 뭐 7월부터 시작되면서 좀 흘러가는 이 가을,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보다는 많이 보러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사들의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카드도 3컵이죠. 뭐 부동산을 연계해서 통해서 뭐 이렇게 세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계약을 이루어낸다라고 표현되는 3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따른다라고 보이니까 이 매매라는 게 앞에 이동수도 나와 있고, 게다가 이렇게 세븐 소드라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계약을 잘 정리하고 기분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라는 운은 이 하반기에 따릅니다. 따르고 뭐 7월부터 가을 사이에 좋은 또 결과 소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게 가격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 뭐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여러분들 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돈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든지 뭐 가격을 또 크게 조정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따르지 않을까. 만약에 조정을 해도 맞춰질 거라고까지도 보이는 이런 3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조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까지도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런 세븐 소드는 뭐 매매적으로는 제가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뭐 이제 또 머물 곳을 찾게 된다, 혹은 뭐 세입자가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매매는 운이 확실히 좋은 부분인데, 이제 매입이 되고 매수가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집을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5컵이라는 카드처럼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보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앞서고 들뜨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좀 들어가고 나서 사고 나서 이걸 좀 물릴 수는 없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뭐 월세, 전세, 뭐 매입하는 이제 이사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에 대해서 엄청 꼼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멀리서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너무 집 주변, 가까운 곳,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좀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들어도 아쉬움이 남을 곳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이왕 좀 더 거리가 좀 되더라도, 출퇴근이 중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리가 좀 되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치적으로 동네를 좀 벗어나는 곳까지도 찾아보시면 더 좋은 매물 또 얻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선 또 보이는 카드들에서 나타나는 이 1번 분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1번 분들은 매매라는 운은 좋습니다. 뭐 겨울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매입을 하고 사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곳은 찾게 되지만 이사라는 것을 너무 또 단축시키거나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시는 경우에도 좀 많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까지는 좀 더 여러 곳을 많이 살펴보시거나 계약을 사인하는 것도 뭐 연말쯤까지 좀 보고 부동산 시세를 좀 보고 해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타로로서 부동산이라는 운세를 제 채널에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보지만,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타로 카드로 보았을 때 뭔가 파는 운의 기운은 아주 강하고,
사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만족도를 생각하면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거나 손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나 들어갔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부분보다는 좀 더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곳을 사들이게 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사는 신중하게 그러나 정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부동산의 운세, 매입, 매수 또 어떤 흐름일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 매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매입하거나 월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고정적으로 나갈 돈을 생각하니까 집만 보면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달달이 나갈 돈들을 생각하니 좀 부담이 된다라든지 혹은 또 내가 뭐 전세든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돈이 얹혀지면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매매적으로는 이게 좀 파는 운보다는 좀 가지고 있을 운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라는 운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팔기 애매하다라고 여기면서 좀 이번 하반기는 계속 들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런 타로를 또 보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고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돈을 생각해서 이 가격에 내가 팔 바에 좀 들고 있겠다라는 그런 좀 흐름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팔려면 팔 수는 있는데 좀 돈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들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저러나 일단 뭐 팔 거예요, 팔고 싶어요,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하반기 운이 좋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이제 펜타클 4번입니다. 펜타클 4번은 돈에 대한 욕심이고 이게 좀 부동산 부자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들이는 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파이브 펜타클을 보니까 돈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사들이고 싶은 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돈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기간을 미뤄가면서까지 내가 좀 나중에 이걸 뭐 매입을 하거나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실 수도 있겠고, 매매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좀 아쉬워서 지금 팔기엔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2번 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여사제라는 카드랑도 같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매매를 하기에 애매하고 사들이기에도 좀 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전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운이라는 건 보면 이런 건 문서운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운이에요. 그래서 뭐 매입을 해도 괜찮고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이 있고요. 사들일 수 있는 운이 있고 팔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 관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쉽더라도 좀 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답을 드리는 게 좋으니 한번 또 나머지 카드들 이어서 보고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사들일 거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매매적으로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운도 있고 사들이는 운도 확실하게 있는 2번 분들이라 이 하반기에는 잘 팔 거다, 그리고 잘 살 것 같다 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또 금전이 중심이죠. 내가 돈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이동을 하기 좋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뭐 여러분들이 돈을 제외하고서 그냥 뭐 잘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하는 카드고,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좀 마음적으로 편한 곳을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도 이사할 곳이 뭐 터자리가 괜찮을까요?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태양카드 여사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사할 곳에 대한 자리 자체는 또 좋은 것 같다 라고도 보이고, 지금 이제 매매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게 살 사람이 찾아오는 카드예요. 그리고 에이스 컵 이렇게도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뭐 전세 월세 뭐 매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찾아올 수 있다. 또 그런 쪽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 연세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좀 가격이나 상황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쪽에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매물을 올려본다라든지 인터넷을 좀 많이 통해서 또 알려본다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그냥 벽에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좀 여기저기 알릴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많이 채택을 하면 매매적으로 좀 더 이게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 에이스 컵이죠. 에이스 컵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들이는 부분들이나 파는 부분에서 반응이 좀 있고 사는 부분에서 내 마음에 드는 곳을 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확실하게도 사들이는 것은 돈이 좀 문제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악마라는 카드를 보니까 충동적인 계약을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들이고 계약을 하는 운이 일단은 이원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원분들에게는 이 하반기에 뭐 매매, 뭐 매입 이런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이 없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게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매입을 하는 운도 있고 매매를 하는 운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생기거나 매매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도 잘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사도 잘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돈이 좀 문제다. 그래서 돈을 생각 안 한다라면 뭐 매매나 매입 이런 거 그냥 잘 풀리는 부분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좀 속 시원하게 팔게 되는 부분이지만 팔 때 좀 손해를 보는 게 싫어서 여러분들이 좀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사들이면 결국 나중에 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돈을 얹어서 내가 더 원하는 곳을 가고 싶다 보니까 이런 매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는 뭐 부동산 관련해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으니까 더 살펴보고 결정을 잘 하시겠지만 이원분들 정리를 했을 때 이 하반기에 매입하고 매수하고 혹은 이제 매매를 하는 운이 있습니다. 그런 또 과정들이 잘 또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중심은 돈이다 라고 보이니까 돈에 좀 더 중심을 맞춰서 매입, 매수 좀 이런 걸 이제 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하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걸 계속 들고 가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팔려고 하면 팔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돈이 좀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매매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홍보적으로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게 추석 전후로 해서 좀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입춘이 되고 혹은 또 이제 입동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뭔가 좀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위해서 뭐 전세 월세를 옮기고 매매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 하반기에 어느 시기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게 되는 일이 매달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은 좀 많은데 돈이 좀 아쉽다 보니까 사들이거나 이사하는데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할 것 같고 매매하는 부분에서는 날이 선선해지면서 추워지기 또 그 전 사이에 좀 많은 큰 또 매매운이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러나 매매적으로 돈이 좀 많이 신경 쓰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 부동산 관련 흐름, 운세가 어떤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하반기라고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손 놓고 있던 것들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카드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해가 뜬다라는 표현이 되고 움직인다라고
보이는 부분만큼 최근 들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없었거나 혹은 또 그냥 관심만 가지다 많은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방 보러 왔다가 그냥 시큰둥하게 가거나 연락 준다 해놓고 연락이 안 왔거나 좀 이런 일들이 많았을 수 있고요. 이제 매입이나 이사를 하는 매수하는 또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약을 좀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직장가의 위치도 맞아야 되고, 뭐 창문의 방향도 맞아야 되고, 집의 구조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좀 충족시키는 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사가 좀 미뤄지거나, 뭐 매매나 전세 월세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마법사라는 카드고요. 이 마법사라는 카드는 문서운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사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타협점만 봐도 하반기에 매입하거나 매수하는 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매매나 이제 전세 월세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의 계약적인 운이 있으니까 하반기 운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텐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이 칼 10번이라는 카드가 좀 오래 묵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미 있는 집에서 좀 오래 머물렀거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이사를 늦추고 있거나 매매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게 잘 팔릴 부분인데 보러 오는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선 좀 적어졌을 수 있지만 예전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사람도 통화 안 오고 좀 이게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이게 좀 지금 뭐 제 손을 떠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기가 이제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카드는 좀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이라 가지고 있으면서 좀 금전적인 출혈도 좀 많이 일어났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들고 있으면 또 세금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투 펜타클이라는 카드고요. 투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투자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매매보다는 매입에 대한 운이 좀 더 강한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기 좋다, 사들이기 좋다, 돈 쪽으로 이 하반기에 사면 또 손해볼 일이 또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이 매매적으로 보면 큰 돈을 가지고 팔기는 좀 어렵다,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을 봐서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맥시멈으로 놔둔 이게 조정의 한계선이 있다라면, 하향선이 있다라면 그 최저치에 좀 맞춰서 팔게 될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손해보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의 좀 이득을 보고 파는 부분들이 아닐 수는 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다가 정리는 했는데 결국에 뭐 큰 재미는 못 본 그런 정리가 되는 매매적인 운이 있다라고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는 부분들도 보니까 확실하게도 매매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실망했던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좀 어느 정도 찔러보는 반응은 좀 오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고 오는 사람들이 잘 없었다라는 게 이 3번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매매적으로 돈을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한 번 놓치게 되는 일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팔 수 있을 때 여름이 가기 전에 팔리는 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나이트 펜타클이 나온 걸 보면. 그래서 가을, 겨울까지 가면 이게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가을 때는 좀 크게 팔릴 운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여름을 놓치면 겨울까지는,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 있다라는 거 매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펜타클은 살 사람의 운인데,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운인데, 이렇게 또 파이브 소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 놓치면 좀 이 가을 뭐 한두 달, 또 길면 한 100일, 3달 정도는 이게 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흐름들이 살짝 또 있다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그래도 만족스럽게 얻게 되는 결실이 있으니까 이번 하반기가 가기 전에 정리는 될 거다라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살 사람들 입장에서, 매입하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약 같은 것도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 요즘 뉴스만 보면 솔직히 이사하기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전세가 특히나 또 불안하잖아요. 전세 사기도 좀 많아서 요즘 나오는 매물도 전세가 좀 많이 없고 또 월세가 많고 또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일이 생길 거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약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좋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으로는 좋다라고 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들일 것이 돈적으로 깎일 일은 하반기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하고 사들이는 것이 손해보는 이 하반기의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들이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근데 또 이렇게 파이브 소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확인이라는 것이나 계약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서 뭐 다 준비하고 다 떼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뭐 주민센터 가서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뽑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해도 나쁠 거 없다. 그리고 뭐 그만큼 제가 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말이지 이 하반기에 매입을 하면 뭐 뒤통수 맞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런 카드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나인컵이라는 카드로 인덕을 좀 표현하는 카드고요. 여러분들이 또 만족을 한다라고 나오는 카드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좋은 곳을 잘 들어가게 되는 이런 뭐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매입하려고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또 만족스러운 이제 사들이는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전체적으로 하반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투자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들이기에는 괜찮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부터 이제 뭐 7월부터겠죠. 뭐 7월부터 해서 가을까지 그 전에 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뭐 계약을 준비하고 하나씩 또 이사 준비도 해 가실 것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사들이고 정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만큼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게 되고 들어갈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이 하반기에 이 여름에 또 특히나 좋은 운세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다만 이제 사들일 때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확인하고 찾아보고 서류 같은 것도 점검하는 게 또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름쯤에 좀 더운 계절에 좀 시기가 좋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조금 놓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좀 놓치면 가을 동안에는 또 찾아온 사람들이 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빨리 뭔가 이 골칫덩어리를 좀 정리하고 싶다라면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뭐 또 추석 전에 너무 또 날이 쌀쌀해지기 전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낫고 가을에 들어서면서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질 시기가 있긴 하더라도 연말에 또 이루어지는 운이 있기는 하니까 이 하반기에 매매가 아예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조금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또 그런 느낌이라 돈적으로는 큰 이득을 보고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부동산 운세 흐름 어떤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3장의 카드를 보니까 하반기에 부동산적으로 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4번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팔고 싶으신 분들도 이 하반기에는 좀 고생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 사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나 이 하반기에 사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리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조금 이 내용 자체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반기는 그냥 좀 조용히 보내게 되지 않을까. 큰 이 부동산 관련해서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달이라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는 뭔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주변에 뭔가 골칫덩어리들이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거에 좀 잘 안 나간다. 이게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주변에 뭐 공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주변에 뭔가 또 안 좋은 건물이 들어섰다라든지 뭐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든지 그런 뭔가 안 좋은 일들 또 그런 상황들 환경 이런 것들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매매가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카드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좀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제가 뭔가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매입을 하는 분들
또 생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고 매수하는 부분에서 많은 또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다라고 보이고, 괜히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약도 좀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런 바보라는 카드를 보니까 이 하반기에는 좀 마음 내려놓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이죠. 새 출발을 응원하는 카드긴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사들이는 부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카드긴 해요. 근데 달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이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뭐 주인 집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뭐 사는 사람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매입하는 걸 미루게 되거나 이사하는 걸 좀 미루게 될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카드가 칼 4번이라는 카드고, 칼 4번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하반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냥 좀 흘려보내야 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카드이기도 하고 또 휴식을 하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거라는 느낌이고, 매매적으로는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매입이나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사는 사람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뭐 주인 집이나 주변과의 뭐 이웃과의 이런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거나, 그래서 이사할 곳도 잘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사는 급하게 하지는 않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도 이어서 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카드가 중립을 지켜라 라고 볼 수 있는 카드가 마지막 결과에 나왔죠. 이런 카드가 만약에 앞에 나왔으면 저는 이제 문서운이 있네요, 계약하겠는데요, 팔 수도 있겠는데요, 사인하는 일이 있네요,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사제 카드가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뭔가 사거나 파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스트레스가 따르고 답답한 일이 또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중립을 지키는 카드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도 하려면 하지만 이게 또 하지 않는 게 좀 좋다,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앞에 나오는 카드가 어때요? 3소드죠. 이 3소드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본다라면 뭐 상처를 받는 부분들, 준비 과정에서 뭐 매입을 하는 과정,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좀 따를 수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금전입니다. 돈이 좀 새어나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비상금 깨서 뭐 이사하는 느낌? 돈을 좀 손해볼 수 있다, 손해보고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 매입하는 건 정말 많이 신중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전환, 나 빨리 그냥 이사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곳이 너무 답답해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도 보이니까. 그런데 이사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5컵이라는 것도 결국 후회가 남는다라고 보이는 부분이라, 사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운이, 사는 운 자체는 있지만 사들이는 것 자체가 좋게 흘러간다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운이 강하진 않다. 그 과정에서도 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좀 이런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좀 지금 안 하는 게 좋은 시기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계약을 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 평소보다 이게 좀 더 힘드네 라고 느낄 법한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는 돈적으로도 그렇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니까 좀 지켜보는 게 낫다. 너무 또 성급하게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는 흐름입니다. 지금 좀 팔면 손해본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이런 카드가 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더라도 연말에 사인을 하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잔금 처리가 되거나 혹은 또 완전 이제 도장을 쾅 찍는 데까지는 연말까지 좀 봐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7월에서 뭐 10월 혹은 또 이제 뭐 가을까지, 이제 뭐 이렇게 여름, 가을 이 시기 동안에는 좀 멈춰 있을 흐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좀 바라보셔야 매매적으로는 좀 그때가 되어야 좀 풀리고 반응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름쯤이나 가을쯤에 빨리 또 팔게 되면 돈 쪽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권리금 같은 걸 포기해야 된다라든지, 가게 같은 걸 좀 생각한다면 권리금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또 내가 정리하고서도 좀 더 들고 있다가 팔 걸,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이 4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나 매수, 뭐 매입 같은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서 좋지는 않다. 그리고 빨리 안 되기도 할 거다.
그래서 이 하반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고, 매입은 더더욱 이번 해를 또 이 하반기를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이게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매물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겨울쯤에는 그래도 사인하게 되고 파는 운이 있으니까 그래도 빨리 팔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겨울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일찍 판다라고 이게 잘 정리되는 운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매매적으로는 겨울을 좀 기대는 해보시되, 매수나 매입 부분들은 좀 이 하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 부동산 흐름입니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좀 팔리는 운이 크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골치 덩어리 빨리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하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다음 카드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급하게 잘 정리하게 된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빨리 팔려고 한다라면 급하게 잘 정리하게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거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사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하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곳 살펴보고 많이 비교해보고 천천히 사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집을 나오게 돼서 제가 빨리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이사할 곳을 뭐 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운이 좀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갑자기 뭔가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급하게 찾는다라고 없던 게 생길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데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고 후회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사인은 신중하게 무조건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6 펜타클입니다. 이 펜타클 6번이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으로 운이 좋다. 금전적으로 뭔가 또 팔게 되고 그만큼 돈을 얻게 되는 운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여윳돈, 목돈이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는 운인데,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세븐 소드죠. 이 세븐 소드랑 같이 보면 더더욱이 뭔가 팔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내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곳이 있고 제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뭐 집을 처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그런 흐름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입이나 매수가 왜 좋진 않냐라고 했을 때 이런 카드가 좀 웃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카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자가 있는 곳을 들어가거나 또 막상 들어가고 다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더 좋은 곳이 눈에 띌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계약하지 마라. 사들이는 분들 그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파이브 완즈죠. 그래서 이걸 사들이는 분들, 매수, 매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이런 파이브 완즈까지 나오면 주변 뭐 부동산이든지 거기 이제 주인집, 이제 뭐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그리고 뭐 포함해서 부동산, 이 사람들의 말만 믿고 뭔가 하지는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크게 신뢰는 하지 마라. 뭐 거짓말이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괜히 사람이 많이 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라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사들이는 것은 많이 신중해야 되는 하반기다.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조금 손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은 있으니까 뭐 사들이고 여러분들이 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2년 3년 또 길게 살아야 되는 집인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좋고 손해보면 안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말만 믿을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꼼꼼해야 이걸 매수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도 들어가기 좀 더 완벽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느낌이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운이 있다. 보러 오는 사람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또 잘 팔게 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정리되는 운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도 매매 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 매매 하반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전차 카드도 잘 정리되고 빨리 정리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좀 빨리 정리되는 운이 있고, 이 카드가 이제 어떠냐면 집을 떠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팔게 되는 운이라고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팔고 이제 이사 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임차인이나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좀 독립을 하려고요, 집에서 나오려고요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10 펜타클도 좋기는 한데, 이게 주변 사람들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되기는 합니다. 돈 문제로 싸울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괜히 뭔가 좀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인 것만큼, 작은 돈이 오고 가지도 않을 텐데 큰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인 것만큼 집주인이 되는 뭐 임대인 혹은 매도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잘 진짜 대화가 안 풀린다 싶으면, 좀 쎄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가 좀 살려고 올 수 있다. 뭐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이가 딸린 집에 오거나, 뭐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을 또 같이 모시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집을 사려고 보려고 오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좀 팔릴 운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이 여름이 지나더라도 명절이 되는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좋은 운이 함께 한다라고 보이니까, 뭐 완전 추워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정리가 될 운이 있는 이런 하반기에 5번 분들의 매매 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시기를 놓치면 이게 타이밍적으로는 뭐 안 될 거라고 하반기는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그때 파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킹 소드라는 카드도 사인을 하는 카드고 정리를 하는 카드라서 매매적으로는 운이 완벽히 잘 따르는 이런 하반기가 되겠고, 특히나 여름에 운이 강하고 뭐 추석 전후로 해서도 운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뭐 7월부터 7, 8, 9월 운이 제가 볼 땐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뭐 10월, 11월, 12월 이때도 약하지는 않지만 그때보다는 좀 더 잘 정리가 되는 게 7, 8, 9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이 하반기니까 무조건 꼼꼼하게 남들이 확인하는 거 다 확인하고도 여러분들도 신경 쓰이는 거 확인하는 게 좋고요. 뭐 믿고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정직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믿고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그런 거 그냥 말만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점검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뭐 천장 그리고 구석구석 뭐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도 나오는 건 그렇지만 큰 손해를 본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뭐 사기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뭐 매수하는 분들의 입장에 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드는, 조금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일단 손해를 보는 느낌이, 좀 괜히 기분 나쁜 손해 같은 느낌이 따를 수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너무 그 사람들 부동산 혹은 또 뭐 이제 임대인 주인집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냥 덜컥 계약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대화해보고 계약 진행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거나 계약을 하는 운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확인을 잘해야 된다. 꼼꼼해야 손해를 안 본다. 이게 아는 게 없으면 손해보는 경우들이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당하는 게 없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제일 문제지만 1차적으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내가 또 그런 것도 잘 피해간다라고 이 5번 분들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또 카드와 선택지 보면서 하반기에 매매, 또 매입, 부동산 관련된 부분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타로를 보는 이 채널 리딩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좀 보면서 어느 순간에 알고리즘이 선택해주기도 했지만, 제 개인 상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상담해주시고, 그렇게 또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운세를 예전에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요즘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요즘에 댓글을 보면 뭐 이런 걸 보고 싶다 저런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 영상이 또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여러분들이 사들이고 파는 부분에서 또 원하는 걸 잘 사고 또 좋은 가게에 잘 팔고
이게 또 스트레스 받을,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사도 한 번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돈도 조금 작은 돈이 오고 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정말 신중해야 되고 신경 쓰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또 잘 정리가 되는 그런 하반기였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